대한민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하루 거래량의 25배에 달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안도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을 안겨줍니다. 25배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과거보다 부유해졌음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비상구는 단 하나뿐인데 사람만 가득 찬 화려한 공연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아무도 비상구의 너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는 순간 그 좁은 통로는 생존을 가르는 잔혹한 심판대가 됩니다. 현금 지급기 앞에 100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계 안에 든 현금은 오직 40명분뿐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무작위로 돈을 찾기에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환율이 폭등하거나 경제적 균열이 감지된다는 뉴스가 단 한 줄이라도 타전되는 순간 1000명의 사람들은 동시에 기계로 달려듭니다. 운 좋게 앞줄에 선 40명만이 자신의 자산을 지켜낼 뿐 나머지 960명은 빈손으로 무너지는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서늘한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25배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정교한 경고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이 건물의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출구를 찾아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풍요의 질서가 과연 내일도 유효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받아든 성적표는 1.0%라는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1.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저성장이 아닙니다. 선진국 평균인 1.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0.8%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욱 처참한 진실은 그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0.2%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성장의 멈춤이었습니다. 하반기에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1%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지만 그것은 회복이라기보다 연명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2026년 올해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낙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일 월 17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의 예측보다 0.1%포인트 올린 수치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반등의 신호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바닥이 너무 낮아 발생한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24년 10월까지 3.5%였던 기준금리를 현재 2.5%까지 끌어내렸습니다. 1년 사이 무려 1%포인트나 내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정부가 금리라는 이름의 수요를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사 직전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수혈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화의 매력은 사라집니다. 이자가 줄어든 한국 땅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달러로 바꾸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작년 초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80원대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화폐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방어책은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성장률이 플러스 지표를 유지하고 있고 금리가 낮아졌으며 환율이 아직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만적인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의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정적인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화의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외통수에 갇혀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순간 원화의 매력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한국 돈을 보유해 보아야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보잘것없어지니 영리한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달러로 옷을 갈아입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를 위태롭게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1300원대에 머물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의 국부가 소리 없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더 깊은 공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냉혹한 시선에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은 잠시 숨을 고르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손에 쥔 화폐의 가치는 추락합니다.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이미 부채의 늪에 빠진 가계와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파멸의 광경을 목격해야 합니다. 진퇴양난.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지표의 평온함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깊숙이 매설된 폭탄들을 하나씩 직시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믿어왔던 달러 자산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부유함이 우리를 구원할 방패가 될지 아니면 비상구를 막아버리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시한폭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쌓아올린 1,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해외 자산입니다. 국민연금과 보험사 그리고 대형 시중은행들이 더 높은 수익을 쫓아 해외 시장에 투입한 이 자본은 평상시에는 든든한 국부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외환 시장의 한 달 거래 규모는 고작 60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1,500리터의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수조에 물을 내보낼 수 있는 배수구는 1시간에 겨우 60리터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규격인 셈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불균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급격히 출렁이며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깎여나가는 환차손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는 순간 상황은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달러를 팔기 시작하면 보험사와 은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공포에 질려 줄지어 달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탈출구로 몰려드는 그 찰나,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팔려는 사람만 가득한 마비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통화기금이 가장 우려하는 자기 실현적 위기의 실체입니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공포가 달러 투매를 부르고 그 투매가 다시 환율을 폭등시키는 파멸의 순환환.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눈덩이는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좁은 비상구가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앞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차례가 오지 않을 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될까요? 외부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 전 이미 내부에서는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거대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약 90에서 93% 수준에 머물러 떠 있습니다. 2021년 9월 100%를 넘어섰던 정점과 비교하면 정부의 규제로 수치상으로는 다소 낮아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세계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1%를 기록 중인 캐나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2.5%라는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 벌어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다시금 빚을 내어 부동산이라는 신앙으로 달려갑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8.71%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는 20.92%, 강남구는 13.6%라는 비정상적인 폭등을 보였습니다. 47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수치 앞에 정부의 규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현상을 넘어선 일종의 집단적 종교와도 같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어떤 규제를 쏟아내도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은 합리적인 경제 분석을 비웃으며 시스템의 과부하를 가속화합니다. 모두가 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높은 가격에 자산을 떠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끝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잔해 아래 잠겨버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외부로부터의 해일은 예고 없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덮칩니다.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용 수사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협상 끝에 일반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다소 낮아졌으나 우리 산업의 뼈대와도 같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라는 가혹한 징벌적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규모만 2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절반을 관세로 상납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투쟁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평온한 수면 밑에는 세 개의 거대한 폭탄이 매설되어 있는 셈입니다. 통제 불능의 달러 환율,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 그리고 국경을 넘기조차 버거운 관세의 장벽. 이 세 개의 도화선 중 하나만 타들어가도 우리가 쌓아 올린 경제적 성취는 순식간에 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지표들의 붕괴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묵인해온 내부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요? 그 결함의 중심에는 시장의 자생력을 억제하며
스스로 몸집을 키워온 거대해진 정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만적인 달콤함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각종 재난지원금이 뿌려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며 숫자로만 채워진 공공일자리들이 양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거대한 자본은 과연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세금이자 미래에서 빌려온 빚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51.5%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2019년만 해도 이 수치는 37%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 5년이라는 짧은 세월 사이에 14%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를 개인의 삶으로 환산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2,575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의 소득보다 5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가장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미국이나 일본의 부채 비율이 더 높지 않으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의 총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122%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화폐를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원화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순간 우리가 손에 쥔 화폐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종이가 될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방패도 없이 무겁게 내려앉은 이 국가 부채의 무게를 과연 다음 세대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몸집이 커질수록 그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경제의 엔진들은 점차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작년보다 1%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기업이 100원을 벌면 27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무게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 자본들에게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평균 세율인 23%와 비교해도 우리의 장벽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웃나라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합니다. 자본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효율과 생존의 논리에 따라 가장 비옥한 토양을 찾아 떠날 뿐입니다. 똑같이 100억 원을 투자해 같은 이익을 남겨도 한국에서는 2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17억 원만 내면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할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거대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도 세금은 훨씬 적게 떼는 회사로 이직을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의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탈출은 곧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하며 우리 세대가 발을 딛고 서야 할 무대가 소리 없이 좁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결과는 폐쇄된 공장과 줄어든 채용 공고라는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당도할 것입니다. 과연 세금을 높여 당장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선택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는 아닌지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모든 활력이 사라진 뒤 빈 껍데기만 남은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향해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권고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연금 개혁을 서두르며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혁파하라는 준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20년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시계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법 속에서만 명멸할 뿐 그 누구도 고통스러운 수술대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도 비겁합니다. 바로 표라는 이름의 권력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을 입에 올리는 순간 노인층의 거센 반발이 거세지고 노동개혁을 시도하면 거대 노조의 집단의 행동이 국가를 마비시킵니다. 규제를 풀려 하면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쏟아집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개혁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자하의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괴한 조합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쏟아붓고 북유럽처럼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며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성장의 엔진은 꺼져가는데 짊어져야 할 부양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견딜 만하다는 거짓 위안에 기댈 수 있을까요? 침체된 개혁의 시간이 멈춰버린 사이 우리가 마주할 다음 장은 과연 희망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몰락의 시작일까요?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25배수 경고는 우리가 딛고 선 땅이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는 서늘한 예고장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통제 불능의 환율, 그리고 임계점에 도달한 부동산 거품까지 지표상의 숫자는 여전히 안온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살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시스템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거대한 해일이 덮쳐올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냉정하게 준비된 개인의 방책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산의 탈출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환율이 1480원인 지금 달러가 지나치게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비상구가 막히는 순간 달러는 단순한 화폐를 되뇌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티켓이 됩니다. 환율이 1600원, 1700원을 향해 치솟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의 동반 추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동시에 부동산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47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은 역설적으로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지금은 자산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결국 이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경쟁력입니다. AI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잠식하고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누어주는 돈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벌어들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2026년 당신의 자산과 미래는 과연 안전한 곳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상구가 없는 공연장의 한가운데에서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까?